수미야,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어. 왜 병원에 안 오는 거니? 아버님, 죄송한데 저 지금 발리 가는 비행기 타려고요. 몇 달 전부터 예약한 여행이라서요. 뭐라고? 내 시어머니 장례식인데 해외여행을 간다고? 환불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잖아요. 장례식에는 다른 사람들 많이 올 텐데 제가 꼭 가야 할까요? 제 인생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화가 실화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년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침묵하고 언제 결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우입니다. 저희 채널은 노년의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가족 갈등과 인생 교훈을 담은 실화 기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내의 장례식 날 해외여행을 떠난 며느리, 그리고 그에 대한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상훈, 올해 82세 전직 법률가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제 선택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흐린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던 저에게 주치의는 짧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 선생님, 부인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아질 거라고,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방금. 말을 끝맺지 못하고 흐느끼는 제게 아들은 아버지 곧 가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내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던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이 병원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둡고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 했죠. 아버지, 수미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못 온대요.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며느리는 무슨 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인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수미와 통화했다며 발리로 가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일정이라 취소가 어렵다는 변명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행이라고요? 그것도 발리? 반세기를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 순간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미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티켓은 환불이 안 돼.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거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라 취소도 어려워. 장례식은 어차피 사람들 다 올 테니까 괜찮을 거야. 돌아와서 잘 챙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와 저는 수미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녀가 민수와 결혼한 지 7년, 우리는 항상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명절마다 수미가 좋아하는 음식을 특별히 준비하고 그녀의 생일이면 항상 손수 선물을 챙겼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수미는 발리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니 아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도 수미의 결정에 상처를 받은 게 분명했지만 어머니의 장례를 앞둔 상황에서 아내와 다툴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며 말을 꺼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그저 괜찮다며 아내의 장례 준비부터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고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아들 민수는 묵묵히 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때때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례식 첫날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질문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계신가요? 그때마다 저는 담담하게 해외여행 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문객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충격과 의아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제 조카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이거 혹시 보셨어요? 현우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수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열려 있었습니다. 발리 해변에서 칵테일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미의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아니었어?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수미의 답글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별로 안 친해서 상관없어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수미는 그 기본적인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현우가 미안해하며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수미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런데 수미는 그런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차올랐지만 장례식장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전직 법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 현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이런 걸 보여준 것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하지 않냐며 친하지 않다고 저렇게 말해도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수미의 사진과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내 인생 살아야죠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모든 절차를 마치고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아내의 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했던 53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배가시키며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떠났고 남은 가족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미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별로 안 친해서 상관없다고 적었다는 사실을 민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묻자 저는 사촌 현우가 보여준 발리 해변에서 찍은 사진과 그 아래 댓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이런 줄 몰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직 법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 분명했죠. 집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제가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제 명의로 남아있는 그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민수와 수미는 결혼 후 그 집에서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제 소유였죠. 제가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해 명예 이전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루었던 결정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이자 같은 법조계 동료였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안부를 묻더니 목소리가 왜 그러냐며 염려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려고 한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부동산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금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부인 장례식 직후라 감정적 결정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집을 팔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소유이니 문제가 없지만 가족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조언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복잡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발리에서 돌아온 수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집에 와달라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간략히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아내는 항상 너무 자상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 자신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존중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의 마지막을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미는 혼자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까만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여행으로 인한 건강한 태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도 들고 있었죠. 그녀는 발리에서 사온 선물이라며 상자를 건넸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였지만 곧바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수미를 바라보며 앉으라고 하고 차를 마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수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차를 내오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가 오늘 늦는다고 했다며 그래서 자기가 먼저 왔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장례식 불참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미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 취소가 어려웠으며 환불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셜미디어 글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수미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본 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별로 안 친해서 상관없어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수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었을 뿐이고 진심으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진심이 아니었다면 왜 그렇게 적었는지 물었습니다.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무릎 위에 원피스 주름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관계였는지. 수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결혼했으니까 예의상 잘하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미 예상했지만 직접 그 말을 듣게 되니 현실감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한 후 저도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준 집이 법적으로는 아직 제 명의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수미의 눈이 커졌고 그 사실을 왜 갑자기 꺼내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기로 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담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이미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고 내일 첫 손님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장례식에 못 갔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것이냐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제 아내를, 그녀의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저도 더 이상 형식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와달라며 제가 집을 판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며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그건 그들의 집이고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직 제 소유이며 단지 살게 해준 것뿐이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미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민수와 자신의 관계도 안 좋아질 것이라며 이게 가족이 할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할 일을 말할 자격이 그녀에게 있는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녀가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수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자신도 인간이라 실수할 수 있다며 장례식 참석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장례식 불참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이 단순한 실수로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거실로 뛰어들어온 그는 수미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항상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내를 닮아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했죠. 하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미와의 관계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민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미는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수미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결국 의자에 무겁게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며 어떻게 갑자기 집을 팔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이 아직 제 소유라는 것, 그리고 수미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과 댓글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사실 민수도 어제 그 글을 확인했을 텐데 지금 와서 놀라는 척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저희 보고 당장 나가라는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수미는 민수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수미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그런 글을 SNS에 올렸어? 수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수미를 향해 아내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또는 보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보게 된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지난 설에 내가 좋아하는 약식떡을 만들려고 전날부터 준비하셨어. 너무 피곤해서 거의 쓰러질 뻔하셨는데도 수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수미를 위해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생일 선물을 고르려고 여러 상점을 둘러본 일, 수미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직접 약을 지어온 일,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매일 전화해서 건강을 확인했던 일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진정한 후회인지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정했고 내일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집을 보러 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질문에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또 다른 작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지만 계약이 곧 만료되니 그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 소유이지만 적어도 당장 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현재 살고 있는 넓고 쾌적한 집과 제가 말한 작은 아파트를 비교하고 있었을 겁니다. 차이는 상당했으니까요. 그건 원룸인가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룸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훨씬 작은 곳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식구가 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어쩐지 순응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도 수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실수 하나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나요? 전 그냥 여행 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3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사람, 그녀의 시어머니의 장례식보다 여행을 선택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그녀의 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결과라고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이것은 그녀가 내린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며 밖으로 나가더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수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따라가려 했지만 민수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망설이다 결국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거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정말 이러실 건가요? 평생 발목 잡을 생각이세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런 일을 하면 민수와 자신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제가 아들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이며 우리 사이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결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부동산 중개인과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민수와 수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집을 안내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무거운 표정으로 집 안에 있었지만 방문객들을 피해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전문적인 태도로 집의 장점을 설명했고 구매 희망자인 젊은 부부는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집의 위치와 상태가 마음에 든다며 가격만 조율되면 바로 계약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문이 끝나고 부부가 떠난 후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집을 파실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했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이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미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젯밤도 내내 울었어요. 후회라. 그것이 진정한 후회인지 아니면 단지 집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저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다만 수미의 행동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해해 주었으면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해한다고. 어머니의 장례식 날 수미의 행동과 SNS 글이 정말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이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만약 이 일로 그들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건 원래부터 단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살 수 있는 다른 집이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작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조금 안도한 듯 했습니다. 적어도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준비되었다며 내일 만나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네 정말 이 결정에 후회는 없나? 가족 문제는 한번 꼬이면 풀기가 쉽지 않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이것이 제가 아내와 제 자신을 위해 내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결정이라고 말이죠. 통화를 마치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모두를 용서하고 화해하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항상 너무 관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김 변호사를 만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명확했습니다. 2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이사를 나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미리 얘기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민수에게 오늘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그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미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민수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서를 펼쳐놓고 서명할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내린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적어도 제 신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수미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흐느끼며 설명했습니다. 수미가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없다며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결정이 그들의 결혼 생활까지 위협하게 될 줄은 말이죠.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결정이 민수와 수미의 결혼 생활까지 위협하게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일 뿐 그들의 관계까지 파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미가 보인 반응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부부라면 집이라는 물질적인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는 여전히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0분 후 민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수미가 급하게 짐을 챙기면서 물건들을 흩트려 놓은 듯 했고 민수는 소파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를 부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아버지, 수미가 정말 떠났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아침에 제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온 후 수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점점 대화가 격해졌다고 합니다. 수미는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수미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민수의 말에 따르면 수미는 자신이 시어머니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형식적인 관계에 그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시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수미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런데 수미는 그저 의무감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니. 민수는 그 순간 자신도 수미에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수미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격렬한 다툼 끝에 수미가 짐을 싸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가족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결코 그들의 이혼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수미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 결정이 너희 결혼 생활까지 흔들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미를 옹호하던 민수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다니요. 무슨 뜻이니?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미가 짐을 싸면서 한 말이 있어요. 당신 가족은 항상 나를 이방인 취급했어. 특히 당신 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걸로 알아.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수미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썼어요. 제가 봐왔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항상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수미는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들은 수미에게 물었어요. 그럼 너는 왜 어머니 장례식에 안 왔니? 그랬더니 솔직하게 대답하더군요. 솔직히 그냥 여행이 더 중요했다라고 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뭔가 확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하던 사람인가? 제가 알던 수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이런 충격적인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정말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일종의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미가 떠난 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극복할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집이 문제라면 더 작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게 불만이라면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수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수의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수미의 태도는 그건 용서하기 어려워요. 어머니는 항상 수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마음을 전혀 몰랐다니.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그가 중요한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고 집을 그대로 너희에게 준다면 그래도 수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니?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수미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장례식보다 여행이 더 중요했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날 밤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아들과 오랜만에 나누는 식사였기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미가 떠난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민수와 저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수는 자신과 수미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결혼 후 2년째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였지만 점점 가치관의 차이로 번져갔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랐답니다. 수미는 항상 개인의 삶을 중요시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자주 말했죠. 처음에는 그런 독립적인 모습이 멋있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수미에게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수미의 행동은 어쩌면 그동안 쌓여온 많은 문제들의 정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수미의 행동에서 몇 가지 신호를 감지했었습니다. 명절에 항상 핑계를 대며 늦게 오거나 일찍 가려고 했던 일, 가족 모임에서 늘 불편해 보이던 모습,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던 태도 등. 하지만 아내를 위해 그리고 민수를 위해 눈 감아왔던 것이죠. 민수야, 내 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단다.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자신의 삶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가족이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할 때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수미의 그런 모습을 너무 오래 눈감아줬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수미의 태도도 가족 모임에 대한 불만도 모두 눈치채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수미는 임신 소식을 받았을 때도 처음에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력과 자유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결국 민수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지만 그때부터 그들의 가치관 차이는 더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일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이 정말 헤어질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민수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일종의 결단력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란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야. 민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떻게 그 상실감을 견디고 계세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이란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내게 53년 동안 준 사랑과 추억들로 버티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다고 느껴. 다만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런 다음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수미와의 결혼이 끝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내 나이 43세면 아직 인생에 많은 부분이 남아있어. 지금은 이 상처가 너무 크게 느껴지겠지만 언젠가는 이 경험이 너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거야.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그의 눈에 맴돌고 있었지만 희망의 빛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비록 아들의 결혼 생활에 균열을 가져왔지만 어쩌면 그것이 필요한 변화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고통스러운 진실이 달콤한 거짓보다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집 매매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구매자는 2달 후에 입주하기로 했고 그때까지 민수는 짐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미와의 이혼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미는 별다른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직접 도움을 주러 갔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대부분의 짐을 옮겼지만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은 우리가 직접 옮겼습니다. 특히 아내의 사진과 기념품들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가져갔습니다. 새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물론 이전 집보다 작았지만 한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집을 파신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다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결정이 너무 가혹했나 하는 자책감도 있었지만 민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항상 해주던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았지만 아내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맛있다며 2그릇이나 더 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리 솜씨를 많이 배우셨네요. 아니,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을 뿐이야. 내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서 행복해 보였거든. 저녁을 먹은 후 민수는 아내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요리책, 민수가 어릴 적 그린 그림들, 우리 가족 사진들, 그리고 놀랍게도 수미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수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내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미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셨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어머니 표정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니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항상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늘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단다. 수미를 위해 항상 특별히 신경 썼던 것도 그 때문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미가 그런 아내의 마음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했습니다. 어쩌면 수미에게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수미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어쩌면 그래서 가족보다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수미의 행동도 그녀의 성장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해의 폭은 넓어질 수 있겠지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민수야. 하지만 그건 본인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만 가능한 일이야. 민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수미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혼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곧 해외로 떠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이 났다고요? 아마 그녀에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새로운 시작 저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해요. 민수의 담담한 태도가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무너질 것 같던 아들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마도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하길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과 정의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녀도 이런 결말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많은 일이 있었어. 민수와 수미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내 결정이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길일지도 모르겠어. 촛불 빛에 아내의 사진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게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요. 민수는 괜찮을 거요. 생각보다 강한 아이니까 라고.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미의 이혼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고 수미는 예정대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민수는 새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요리에 취미를 붙여 주말마다 저를 초대해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지만 어머니 요리책을 보면서 독학 중이에요. 그의 요리 솜씨는 날이 갈수록 나아졌습니다. 특히 아내의 비법 김치찌개는 이제 거의 비슷한 맛이 났습니다. 민수는 요리를 하면서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의 일부로 작은 시골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주말마다 그곳에 가서 텃밭을 가꾸는 일이 제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항상 은퇴 후에는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민수가 시골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최근 알게 된 여성 동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하는 이혜진이라는 사람이라고요. 둘은 점심을 함께 먹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냥 친구 사이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하네요. 이혜진 씨는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주말마다 어머니를 돌보러 가고 명절에는 항상 가족 모임을 준비한다고 해요. 민수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겠지만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아내의 일주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시골 농장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음식을 장만했고 민수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을 가져왔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저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5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저와 함께 해준 아내. 그녀는 떠났지만 우리 안에 남긴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민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혜진과의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서두르고 싶지는 않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혜진 씨가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해요. 괜찮으실까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민수가 새로운 사람을 제게 소개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 주 토요일 이혜진이 시골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는 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첫 만남부터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혜진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든 약식과 양갱을 가져왔고 저를 위한 원의 장갑도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도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신다며
좋은 장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일주기 제사를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가족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혜진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텃밭 일을 도와주겠다며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연스러움과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이혜진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7년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최근에야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자신의 삶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함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민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요한 행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민수에게도 저에게도 잘 맞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혜진은 종종 시골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정성스러운 음식을 가져왔고 텃밭 일도 즐겁게 도왔습니다. 그녀가 있는 날이면 농장은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6개월 후 민수와 이혜진은 조심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고 싶다며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빠른가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옳은 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 어머니도 분명 너의 행복을 바랐을 거야. 혜진 씨는 좋은 사람이고 너희 둘이 함께라면 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민수와 이혜진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예식장 한쪽에는 민수의 어머니, 제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혜진은 결혼식 전날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사진들로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민수가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모아 정성스럽게 꾸민 것이었죠.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지 않아 제가 진정한 딸이 되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딸처럼 아버님을 공경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앨범은 어머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혜진은 제가 느꼈던 공허함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제 아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의미와 따뜻함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가 신랑 대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어머니 장례식 때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 수미가 불참했던 일, 그리고 그 후 제가 내린 결정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야.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값진 교훈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 내 어머니는 항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었어.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그의 얼굴에는 긴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야. 내 아들아,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란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한다라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다시 행복해졌어. 당신이 주었던 사랑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비록 아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추억은 우리 가족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3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었을 때 제 인생은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았죠. 아내의 장례식보다 해외여행을 선택한 며느리의 행동은 저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내린 제 결정, 집 문서를 꺼내들어 매각하기로 한 그 선택은 어쩌면 충동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상실과 배신, 분노와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여정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나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수미가 보여준 행동은 가족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혜진은 처음부터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결단의 중요성입니다. 때로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심지어 가혹하게 보이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내린 결단이 처음에는 민수에게도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그에게 더 진실된 삶의 방향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였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세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진정한 사랑과 존중, 배려가 있나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소중한 것의 가치를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기억하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를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결국 빛은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옳은 가치를 지키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노후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연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